최영신 뷰헌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페르마 원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에서 반사의 법칙은 경험 법칙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굴절 법칙 같은 경우도 경험 법칙이거든요. 스넬이 실험에서 찾아낸 그런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스넬의 법칙이나 반사의 법칙 같은 경우도 원래는 경험 법칙으로 알고 있었고 경험 법칙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경험적인 실험 사실들을 더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유도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페르마 원리라는 것은 굴절의 법칙과 즉 스넬의 법칙과 반사의 법칙을 설명을 해내고 있거든요. 즉 유도를 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경험 법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러한 더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경험 법칙들을 유도해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론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천재성이라면 천재성이죠. 그러면 페르마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빛이 1지점으로부터 2지점까지 이동할 시 시간이 최소가 걸리는 경로로 이동한다. 이것이 페르마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사용을 하면은 굴절 법칙, 즉 스넬의 법칙뿐만 아니라 반사의 법칙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빛이 1번 지점 이쪽으로부터 2번 지점 이쪽까지 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냐면은 시간이 최소로 걸리는 그 코스를 사용을 해서 이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는 시간이 최소가 걸린 코스가 최단 직선 코스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광학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광학에서 빛의 속도는 빛이 지나가는 매질의 굴절률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 n인 매질을 빛이 지나갈 적에는 그 속도가 n분의 c로 다운되어지죠. 진공에서는 c였는데 그래서 1번 영역이 있는 이쪽의 굴절률을 n1이라 하고 2번 영역이 있는 이 굴절률을 n2라고 했을 적에 빛이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올 때 어떠한 경로를 택할 것인가? 물론 어린 얘들에게 여쭤보면은 그대로 직선 코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 것이다. 즉 거리가 최소인 경로를 택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확률이 높은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쯤 되신 분들은 빛의 속도가 그 매질의 굴절률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냥 직선이 빛이 선택하는 코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요. 고로 빛이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즉 시간이 최소로 걸리는 코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빛이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 그 말이야. 그때 이 경계가 되는 이쪽 축을 X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X1, Y1 이 지점하고 X2, Y2 이 두 지점은 이미 정해져 있어. 즉 빛을 여기에서부터 이 지점으로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은 빛은 이 경계면 상에서 어디를 걸쳐서 이동하겠는가? 다시 한번 X1, Y1 이 점과 X2, Y2 이 점이 정해져 있어. 이럴 때 빛을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시키려고 할 때 빛이 어디를 거치게끔 해야 빛이 최단 시간이 되게끔 해서 여기까지 도달하겠는가 그 말이야.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봐야죠. 자,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1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나누기 속도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뭘로 잡냐면은 L1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이 거리를 L1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2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빛이 L1과 L2를 거쳐서 이 지점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V1분의 L1 플러스 V2분의 L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V1이라는 것은 굴절률이 N1인 매질을 통과할 때의 속도고 V2라는 것은 굴절률이 N2인 매질을 통과할 때의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1이라는 것은 N1분의 C, V2는 N2분의 C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C분의 1 해놓고 N1, L1 플러스 N2, L2 이렇게 되어지죠. 광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굴절률 곱하기 거리 그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즉 굴절률 곱하기 거리 플러스 또 굴절률 곱하기 거리 이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굴절률과 거리를 곱해 놓은 것을 뭐라 하냐면은 광경로라고 그래. 다시 한번 굴절률과 거리를 곱해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광경로라 한다. 그래. 그러면은 N1, L1 플러스 N2, L2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거리와 이 거리 전체에 대한 광경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어지겠죠. 고로 일반적인 광경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주냐면은 시그마 해서 NI, LI 그렇게 적어줍니다. 이것을 광경로, 옵티컬 패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식에서 L1이란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이때 한 가지를 미리 약속을 하겠습니다. X1, Y1 점이 여기고 X2, Y2 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X지점을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X라는 것은 X1보다는 크고 X2보다는 작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죠. 왜 합당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데를 거쳐서 이렇게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 X라는 것은 X1부터 X2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고로 L1이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L1은 루트 X-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L2란 것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L2는 루트 X-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요. 지금 현재 적어 놓은 것이 빛이 1번 지점으로부터 2번 지점까지 건너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이때 여러분들 이 직선 코스는 이 코스 특별한 경우죠. 이 코스에서 X가 이 점에 해당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직선 코스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알았다 이거야. T의 1, 2 이렇게 알았다면은 무엇을 결정해 줘야 돼? 시간이 최소가 되어지게끔 하려면은 빛이 이 경계면은 어떤 지점을 통과하겠는가, 즉 X가 무엇이겠는가 그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X1과 Y1, X2와 Y2 이 두 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 정해진 두 점을 빛이 이동을 하려면은 이 경계상은 어떠한 지점을 거쳐서 빛이 이동하겠는가 그 말이야. 그것을 한다 그 말은 이 X를 구한다는 말이 되어지겠죠. 고로 T의 1, 2가 최소가 되어지려면은 T의 1, 2가 무엇의 함수냐면은 X 함수가 되어지죠. X1, Y1, X2, Y2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서 고로 T의 1, 2를 X로 미분을 해야 되겠다. T의 1, 2가 최소가 되어지게끔 하는 이 위치 X가 어디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로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르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 수식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X야.
그 x는 어떤 x냐면은 빛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최소가 걸리게 되어지는 이 경계면상 어떤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x를 구해내야 돼. 근데 참 복잡하죠. x를 구하기가 복잡해.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 줄 수가 있어. 어떻게 단순화시켜 줄 수가 있느냐. 이 축이 지금 x축이야. 그런데 x1, y1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를 y축이 지나가도록 좌표계를 잡아봅시다. 즉 말해서 y축을 잡긴 잡되 이 포인트를 지나가도록 잡겠다 그 말이야. 이 포인트를 이렇게 되어지도록 y축을 잡겠다 그 말이야. 이렇게 y축을 잡아 놓으면은 x1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제로로 놓을 수가 있죠. 고로 x1을 제로로 놓겠습니다. 이 수식 이코르 제로가 되게 함에 있어서 x1을 제로로 놓았을 때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2 약분되고 여기서도 2 약분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은 L1, 위에 있는 것은 N1X만 남죠. 왜? X1은 제로로 세팅했기 때문에. 고로 L1분의 N1X 이것만 남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도 밑에 있는 것은 L2가 되어지죠. 그리고 N2X-X2 그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을 대각선으로 곱해 놓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N12는 뭐예요? N1분의 N2죠. 광학에서 N12는 많이 쓰이죠. N12는 N1분의 N2. 고로 이 두 식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은 이것은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2의 제곱은 이게 L2라고 했잖아요. 고로 L2의 제곱은 루트 속에 있는 이것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다 전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N12를 제곱을 하죠. 왜? 양변을 제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또 L1을 제곱을 하면은 이게 L1이죠. 제곱하면은 x1이 제로이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x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 수 있어 없어? 물론 4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못 주고 할 적에는 이런 문제를 낼 수는 없죠. 이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은 이 수식을 보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어디를 지나갈 것인가, 이 x를 구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방법은 실용적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실용적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식을 풀고 있는 중이죠. 이것 이코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N1, L1분의 X-X1 그렇게 되어져. 물론 여기서 X1 이코르 제로로 놔버려도 상관없어. 안 놔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남는 것은 L2분의 N2 해서 X2-X 그렇게 되어지죠. X2-X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N1은 그대로 적어줬어. 그런데 L1분의 X-X1은 뭐가 되어집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참 오묘해요. 자, 이쪽을 이렇게 한번 법선을 꺼 보겠습니다. 법선을 끄고 난 다음에 이쪽을 세타1이라고 놓고, 그리고 이쪽을 세타2로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L1분의 X-X1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L1은 이거죠. 이것하고 또 X-X1은 어떤 거리가 되어집니까? 바로 이 거리가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이것분의 이것, 그것이죠. 그러면은 이것분의 이것은 뭐예요? 여기가 세타1이기 때문에 이쪽도 세타1이죠. 고로 이것분의 이것은 사인 세타1이 되어지죠. 고로 좌변은 N1 사인 세타1 그렇게 될 것이고,
우변 같은 경우는 N2는 그대로 적어놨어. N2. 그 다음에 L2 해놓고 X2-X 그렇게 되어져 있죠. L2는 여기서 이 거리야. 그리고 X2-X는 어떤 거리가 되어집니까? 바로 이 거리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여기에서 보십시다. 이 거리가 X2-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가 바로 X, 0이요. 지금 선을 긋다 보니까 이 선이 이쪽을 지나가게 돼버렸는데 이 포인트가 바로 X, 0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2분의 X2-X1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L2분의 X2-X1이니까 이것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쪽이 세타2이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 또 뭐가 되어집니까? 이쪽이 또 세타2가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것분의 이것은 사인 세타2가 되어지죠. 고로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2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달리 말하면은 빛이 이쪽에서 출발하여 이쪽에 도달을 할 적에는 이 경계면상의 어떤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지냐면은 스네르 법칙을 만족하는 그 X 지점을 통과하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현재 이것이 뭐예요? 스네르 법칙이잖아요. 고로 어떤 지점을 통과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스네르 법칙을 만족하는 바로 그 X 지점을 통과합니다. 스네르 법칙을 만족하는 그 X 지점은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2가 성립하는 그 지점이 되어지죠. 만약에 위에 있는 굴절률 N1하고 아래에 있는 굴절률 N2가 서로 같게 되어진다면은 빛이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갈 적에 어떻게 이동하겠습니까?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직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겠죠. 즉 바로 이 점선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겠죠. 어떤 경우에 N1과 N2가 서로 같은 매질일 때. 그러면은 곧바로 세타1과 세타2가 같게 되어지죠. 즉 여기서 N1과 N2가 같다면은 세타1과 세타2가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타1과 세타2가 같아지는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다? 바로 직선으로 오게 되는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는 세타1하고 여기 세타2하고 어때? 같게 되어지죠. 서로 막국지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N1과 N2가 서로 같을 적에는 거리가 최단인 코스가 바로 시간이 최단인 코스와 일치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경우로부터서도 페르마 원리를 이용을 하면은 빛은 직진한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죠. 빛은 직진한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 어떠한 상황에서 굴절률이 일정한 매질 속에서는 빛은 직진한다. 여기서 됐잖아요. N1과 N2가 같다면 빛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진한다. 페르마 원리라는 것이 대단한 원리죠. 페르마 원리와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 위에는 모래사장이야. 그리고 이것 밑에는 바닷물이 되어져 가지고 한 해수욕객이 바닷물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래 가지고 이 허우적거리는 이 사람을 구하려고 여기서 사람이 이제 뛰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할 적에 제일로 중요한 요소가 시간이거든요. 즉 최단 시간에 여기 있는 구조자가 이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달려갈 적에 1번 코스로 가는 것이 제일로 시간이 적게 걸릴까? 2번 코스일까? 3번 코스일까? 이 모래사장에서는 이 구조자가 빨리 달릴 수 있고 이 바닷물에서는 속도가 더 느려지겠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1번, 2번, 3번 코스 중에서 어떤 코스가 제일로 이 사람에게 빨리 도달할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은 2번이 제일로 직선거리로 가깝기 때문에 2번 코스가 제일로 빠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잘 보다시피
이쪽 모래사장에서는 사람이 빨리 달릴 수가 있어. 그런데 2번 코스를 선택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이 바닷물에서 거리가 어때요? 길잖아요. 그 대신에 1번 코스 같은 경우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모래사장에서는 좀 더 거리가 길다고 할지라도 바닷물에서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1번 코스가 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이 3번 코스는 어때요? 모래사장에서는 조금밖에 못 달리고 물속에서 오랫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3번은 최악의 코스죠. 그래서 3번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고 문제는 1번 경로냐 2번 경로냐 이게 문제인데 2번 경로보다는 1번 경로가 더 거리는 좀 더 길다 할지라도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 구조자가 더 빨리 이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가 페르마 원리와 관련이 되는 우리 실생활에서의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119센터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사람한테 도달해야 되잖아요. 즉 시간이 최소가 걸리게끔 해서 도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 도로가 나눠져 있는데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코스는 거리는 더 길다고 할지라도 차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환자에게 도달을 할 때 이 코스가 시간이 적게 걸릴까? 이 코스가 시간이 적게 걸릴까? 당연히 이 코스가 거리는 더 길다 할지라도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이러한 경우가 페르마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사의 법칙을 페르마 원리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그래. 우리가 반사의 법칙이라면 당연히 성립하는 경험 법칙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페르마 원리로 증명이 가능해요. 봅시다. 일단은 반사의 법칙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위쪽에 있는 매질만 상대를 하죠. 즉 1번 지점으로부터 2번 지점까지 빛이 반사해서 간다고 할 적에 어떠한 코스를 택할 것이냐 그 말이야. 달리 말하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반사해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반사해 갈 수도 있고 별가지 코스가 다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과연 어떠한 코스를 택해서 빛이 여기서 반사해서 이렇게 갈 것인가 그 말이야. 그것도 페르마 원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t의 원투를 한번 구해봅시다. 즉 1번 지점에서 빛이 출발해서 반사를 해가지고 2번 지점까지 빛이 가는 그 시간 t의 원투를 구해보자 그 말이야. 그 t의 원투가 최소가 되어지는 그 코스를 택하여 빛이 진행한다라는 것이 페르마의 원리죠. 고로 t의 원투라는 것은 c분의 1 nL1 플러스 nL2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예를 든다면 이것이 L1이라면 이것이 L2가 되어지겠죠. 이게 그러면은 L1이나 L2나 전부 다 굴절률이 N 매질 속에 있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nL1 플러스 nL2 그렇게 되어지죠. 광 경로가. 고로 이것은 C분의 1을 해놓고 n 적어주고 L1은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고 L2는 역시 이렇게 되어지죠. 이 포인트를 우리가 뭘로 잡냐면은 x,0로 잡는 거야. 이 축을 x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y축은 제로이기 때문에 x,0로 잡은 거예요. 아까와 똑같이 t의 원투가 최소가 되어지게끔 하는 이 x좌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구해보기 위해서 dx분의 dt의 원투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n 이것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c분의 n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로 제로가 돼야 된다. 이번에도 아까와 똑같이 x1이 있는 그 포인트를 뭘로 잡냐면은 제로가 되어지게끔 좌표축을 한번 잡아봅시다. 즉 말해서 이 축을 y축으로 잡자 그 말이야. 이 축을
이 축을 y축으로 이렇게 찾겠다 그 말이야. 이 축을. 그러면 이것은 이 약분돼 버리죠. 이 약분돼 버리고 여기서도 이 약분돼 버리고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쪽이 이제 이코르가 될 것이고 이게 x2 x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고로 이제 x1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고 양변을 제곱을 해봅시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이것은 x1이 제로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만 남을 것이고 이것은 x의 제곱만 남을 것이고 이것은 밑에 거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위의 것은 x2 x를 제곱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이 수식을 이제 대각선으로 곱해 보겠습니다. 얘와 얘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단순 산수. 그런데 이것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남는 것은 이것하고 이것만 되어지죠.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정리해야 돼? x로 정리해야 돼. x로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그냥 임의로 잡아놨잖아요. 즉 여기서 빛이 반사되어져서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임의로 잡아놨어. 그런데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같은 높이에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즉 y1과 y2가 같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 말이에요. 즉 if y1과 y2가 같다면은 이것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남죠. 이것으로부터 x를 구하게 된다면 x는 2분의 x2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의 법칙을 그대로 만족하는 그 수식이 얻어진 거죠. 즉 말해서 이제 보십시오. 얘와 얘가 같은 높이에 있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x1, y1이고 얘는 x2, y2인데 y1과 y2가 같다고 했어. 그리고 x1은 제로라고 했어. 고로 여기에서 빛이 반사해서 이렇게 갈 적에는 어떤 코스를 택해서 간다? x는 2분의 x2가 되어지는, 즉 x2가 이쪽이 x2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가운데가 되어지는 2분의 x2 이것을 거쳐서 이렇게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반사의 법칙이죠. 얘가 같은 높이에 있다고 했을 때에 이쪽 한가운데라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 각도 세타하고 이 각도 세타가 어때요? 가깝잖아요. 고로 반사의 법칙을 증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사의 법칙을 이렇게까지 또 가지 않고 더 간단하게 또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도중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것 같은 경우는 이글이죠. 즉 분모는 이글이고 분자는 뭐예요? x-x1이죠. 이쪽이 x이기 때문에 x-x1은 바로 이글이잖아요. 즉 이것이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은 이쪽을 세타1, 이쪽을 세타2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은 사인 세타1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은 이쪽을 세타2라고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이 포인트가 뭐예요? x죠. x, 제로 이게 고로 x2에서 x를 뺀단 말은 바로 이 거리가 되어지잖아요. 밑에 있는 것은 이 L2고 고로 이것분의 이것은 사인 세타2가 되어지죠. 이것은 사인 세타2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고로 사인 세타1이 고로 사인 세타2이기 때문에 세타1과 세타2가 같죠. 즉 말해서 여기 세타1과 여기 세타2가 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요? 반사의 법칙이잖아요. 오늘 이 페르마의 원리는 참 세 가지를 증명을 했죠. 첫 번째, 빛은 직진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또 하나는 스네르 법칙을 증명을 했고, 또 하나는 반사의 법칙을 증명을 했죠.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